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무소속 후보가 예, 아니요로 답하라며 상대를 몰아세운 그 토론장에서 정작 여기가 검사 취조실입니까? 라는 말이 왜 튀어나왔는지 그 3초가 이 선거의 전부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5월 28일 부산 MBC였습니다.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토론회.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난타전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실제로 다음날 기사 제목 상당수가 그랬어요. 누가 누구를 몰아세웠고 누가 당황했고 누가 받아쳤다. 근데 저는 오늘 그 표면 보도가 정확히 무엇을 놓쳤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질문 2개를 먼저 던지겠습니다. 첫째, 상대에게 아니요로 답하라고 다그친 사람이 왜 거꾸로 검사라는 말을 듣게 됐을까요? 둘째, 이 토론에서 하정우 후보를 겨눈 그 유명한 업스테이지 주식 의혹, 그 칼이 사실은 어디서 날아왔는지 아십니까? 미리 하나만 알려드리죠. 그 칼은 한동훈 후보 본인이 몸담은 로펌에서 나왔습니다. 지상파 토론 중계만 보고 있으면 이 구도는 절대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산 북구 지역 설전이 아닙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 정치를 검사의 방식이 지배할 것이냐, 그 질문의 축소판입니다. 작은 지역 보궐선거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 우리가 겪어온 정치의 핵심 질문이 그대로 압축돼 있어요. 세 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표면, 토론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음은 동기, 왜 그 공격이 그런 방식으로 나왔는지, 마지막은 결과, 이게 북구를 넘어 무엇을 건드리는지, 그리고 한 가지, 주류 매체는 이 토론을 누가 누구를 몰아세웠나로만 정리했습니다. 정작 그 공격의 구조, 칼이 날아온 출처는 거의 다루지 않았어요. 자극적인 장면은 반복해서 틀어주면서 정작 그 장면이 무엇을 드러내는지는 짚지 않는 거죠. 그 빈자리를 지금부터 채워보겠습니다. 먼저 표면입니다. 그날 주도권 토론에서 한동훈 후보는 하정우 후보에게 3가지를 물었습니다. 짧게, 단호하게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에 찬성이냐 반대냐,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 입장에 동의하냐, 그리고 대한민국 주적이 누구냐. 3 질문 모두 예, 아니요로 답하라는 압박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정우 후보 입에서 그 말이 나옵니다. 여기가 검사 취조실입니까? 왜 예, 아니요로 물으십니까?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소 취소 질문에서 한 후보는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들이밀었습니다. 부산 시민의 절반 이상이 공소 취소에 반대한다. 부산 민심은 이미 답을 줬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는 거였죠. 하 후보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여론조사는 결국 샘플링 아니냐. 지금은 선거 기간이니 국회에 가서 제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 지금은 북구 주민에게 집중하겠다고요. 한 후보는 그럼 안 하겠다는 거냐면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2번째,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한 후보는 1년 전 이 법안을 발의한 게 바로 전재수 의원, 즉 같은 민주당 쪽 인사인데 왜 반대하느냐고 몰아세웠습니다. 하 후보는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더 나은 기준이 나왔으니 더 좋은 법을 만들 기회가 됐다고 답했어요. 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얘기에 하나도 반기를 못 드네요라며 비꼬았습니다. 3번째가 주적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 후보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국방백서에 북한군과 북한 정부라고 이미 명시되어 있는데 그걸 왜 또 묻느냐. 안보 환경은 유연하게 바뀌니 그것도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후보는 끝까지 예, 아니요를 원했습니다. 이쯤 되면 토론이 아니라 신문조서를 받는 느낌이었다는 평가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재벌은 개 못 준다는 말 오늘 한번 떠올려 보시죠. 3 질문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전부 복잡한 사안을 단 2글자, 예 아니면 아니요로 압축하라는 요구였습니다. 공소 취소는 사법과 정치가 얽힌 문제고 특별법은 지역발전 전략의 문제예요. 이걸 찬성이냐 반대냐로 잘라받겠다는 건 답을 듣겠다는 게 아니라 자를 자리를 미리 정해놓고 묻는 겁니다. 2번째 표면은 공약 충돌입니다. 한동훈 후보의 공약은 화려합니다.
공연과 전시, 스포츠가 가능한 복합 아레나, 돌봄과 교육을 통합한 에듀타운, 입체드로망, 퀀텀 점프라는 표현도 썼죠. 북구를 부산의 1순위, 대한민국의 1순위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하정우 후보가 파고든 지점은 실현 가능성이었어요. 이런 대형 사업 대부분은 막대한 국비가 필요합니다. 건설은 국비로 한다 쳐도 운영은 지방비로 해야 하는데 북구의 재정 자립도로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청년 일자리로 연결되는 구조가 잘 안 보인다고 지적했죠. 한 후보는 받아쳤습니다. 그 공약을 제대로 안 읽어봤다. 서울 아레나처럼 BTO 방식과 민간 자본을 매칭해서 짓는 방식이라고요. 안 된다 하다가 잃어버린 20년이 왔다는 말도 했습니다. 정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예술이라고도 했고요. 그런데 하 후보의 반격이 더 날카로웠던 지점이 있습니다. 짓는 건 BTO로 한다 쳐도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거대한 아레나를 세워놓고 그 안을 채울 콘텐츠는 어떻게 가져올 거냐.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는 어디서 조달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돈을 쏟아부어도 정작 청년 일자리는 거의 생기지 않는 구조라는 겁니다. 건물은 국비로 올릴 수 있어도 운영은 결국 지방재정이 감당해야 하니까요. 화려한 조감도 한 장과 매년 돌아오는 운영비 청구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공방 표면만 보면 팽팽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표면에서 공기가 달라집니다. 하정우 후보가 이른바 유사선거사무소 문제를 꺼냈어요. 한 후보 지지자들이 쓰는 자원봉사자 쉼터가 사실상 간판 없는 그림자 선거 캠프 아니냐는 겁니다. 대전에서 버스가 오고 외진들이 단체로 움직이며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요. 한 언론 표현을 빌리면 떴다방 갔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한동훈 후보는 나랑 상관없다. 캠프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대 여당 정치인이 무소속 후보 지지자들한테 오지 말라는 게 짜치고 없어 보인다고 받아쳤죠. 참고로 이날 토론은 두 사람만의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도 함께 있었고 그는 한동훈 후보에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의 정당성을 캐물었고 하정우 후보에게는 명함의 출생지 표기 문제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한 신문은 이 토론을 정책 경쟁보다 각종 의혹으로 얼룩진 난타전이라고 정리했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난타전이라는 한 단어로 덮어버리면 그 안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싸웠는지는 통째로 사라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들 그냥 넘긴 게 하나 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검사라고 했는지 그 말이 왜 하필 그 사람한테 꽂혔는지 말이에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결론에 도달하셨을 겁니다. 한동훈 후보는 그냥 직설적으로 물은 거고 하정우 후보는 답을 피한 거다. 그러면 하 후보가 뭔가 숨기는 거 아니냐. 깔끔한 정리죠. 잠깐은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토론을 보는 많은 분들이 왜 그냥 찬성인지 반대인지 말 안 하지 하고 답답해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 장면만 떼어놓고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칩니다. 직설적으로 묻는 것과 취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에요. 선거는 후보가 유권자를 설득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상대 후보에게 피의자처럼 아니오로 답하라고 요구하는 건 질문이 아니라 추궁입니다. 그게 바로 직업적 반사신경이 그대로 튀어나온 장면이었어요. 게다가 한 후보 본인도 약속을 다 지킨 분은 아닙니다. 하 후보는 그 점을 짚었어요. 당대표 시절 목련꽃 필 때를 말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최상병 특검도 말처럼 진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양치기 소년 이야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같은 입으로 한 약속이 자꾸 빗나가면 다음 약속의 무게도 같이 가벼워지는 법이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검사라는 직업의 무기는 답을 받아내는 겁니다. 취조실에서는 그게 통해요. 권력의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있으니까요. 묻는 사람과 답하는 사람의 위치가 애초에 다릅니다. 그런데 토론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후보는 동등한 후보예요. 거기서 이에 아니오를 강요하는 순간 그건 토론이 아니라 검찰의 방식이 정치로 옮겨온 장면이 됩니다. 오해는 마세요. 한 후보가 과거 어떤 사태를 지지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안이 아니라 방식이에요. 답을 요구하는 그 습관, 그 자체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수사의 논리와 정치의 논리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수사는 이미 정해진 결론을 향해 증거를 모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예, 아니오가 중요합니다. 진술을 한쪽으로 고정시켜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으니까요. 반면 정치는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고 조율해서 없던 합의를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치의 언어에는 다만, 그런데 조건에 따라서는 같은 여백이 필요합니다. 그 여백을 왜 딱 잘라 말 못하느냐고 몰아붙이는 순간 정치의 공간은 취조실로 쪼그라듭니다. 복잡한 사안을 두 글자로 답하라는 요구가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건 상대의 입장을 듣기 위한 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답하든 잘랐을 한 컷을 만들기 위한 설계에 가깝거든요. 찬성이라고 하면 이 프레임, 반대라고 하면 저 프레임. 답이 무엇이든 미리 깎아놓은 틀에 끼워 넣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검찰의 방식이 정치로 넘어왔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날 토론에서 한 후보가 하정우 후보를 강하게 몰아붙인 카드가 있었죠. 업스테이지 주식.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의 주식일만 주를 네이버 재직 중에 받은 게 적절했냐는 겁니다. 하 후보 측과 업스테이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비상근 AI 교육 자문 역할에 대한 보상으로 액면가에 받은 주식이고 당시 네이버의 공식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청와대 AI 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의무 보유 기간을 못 채운 자녀 지분은 계약에 따라 액면가로 반환됐다고 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흔한 베스팅 계약이라는 거죠. 물론 이 해명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지는 유권자가 판단할 몫입니다. 여기서 한 후보는 하 후보가 콩국수 행사에서 어머니들에게 했다는 말까지 끌어왔습니다. 백억을 손에 쥘 뻔했다가 놓쳐서 슬펐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이었다는 거죠. 사람 사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는 그 발언이 토론장에서는 이해 충돌 의혹의 증거처럼 제시됐습니다. 핵심 기술을 다루던 사람이 경쟁사 주식을 들고 있었다는 그림으로요. 답변 시간이 부족해 이 대목은 매듭짓지 못한 채 넘어갔지만 공방의 온도만큼은 확실히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따져봅시다. 이 주식 파킹 의혹을 처음 제기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홍종기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가 속한 곳이 바로 한동훈 후보 본인이 몸담은 로펌, 법무법인 다음이에요. 상대의 약점을 캐겠다고 던진 카드가 자기 로펌 간판을 가리키게 된 셈입니다. 자충수라는 말. 이럴 때 쓰는 거죠. 누워서 침 뱉기라는 속담도 떠오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패턴을 짚고 가겠습니다. 의혹이라는 건 어디서 처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립된 언론의 취재에서 나온 의혹과 상대 후보와 직접 연결된 인사의 입에서 나온 의혹은 무게가 다르거든요. 전자는 검증이고 후자는 정치 공세일 가능성을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업스테이지 의혹은 한 후보 본인이 속한 로펌의 변호사가 SNS에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토론장에서 한 후보가 그 의혹을 다시 무기로 꺼냈습니다. 출발점과 공격점이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거죠. 이게 우연한 타이밍일까요? 한번 따져볼 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작 지금 선관위가 들여다보고 있는 건 하 후보 쪽이 아니라 한 후보 쪽입니다. 덕천동의 그 자원봉사자 쉼터 선거법 위반 여부로 조사가 진행 중이에요. 관계자들은 커피는 각자 사 먹고 와이파이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쉼터인데 와이파이도 없답니다. 그런데 대전에서 버스는 왔다고 하고요. 의혹을 던지는 손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이 묘하게 자리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같은 성격의 의혹을 어느 매체가 어떤 톤으로 다루는지, 그리고 12.3 책임 규명에는 어떤 온도로 임했는지 나란히 놓고 보면 같은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쯤에서 한 걸음 물러나 보겠습니다. 왜 검사의 방식은 취조실에서만 통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그 방에서는 권력이 비대칭이기 때문이에요. 묻는 사람이 답하는 사람을 붙잡아둘 수 있습니다. 답을 안 하면 불리해지는 구조죠. 하지만 정치는 다릅니다. 유권자 앞에서는 누구도 상대를 붙잡아둘 수 없어요. 거기서 필요한 건 답을 받아내는 기술이 아니라 질문을 견디는 능력입니다. 끝까지 설명하고 설득하고 비판을 감당하는 힘이요. 취조는 답을 받아내고 정치는 질문을 견딥니다. 그 차이를 못 느끼는 순간 우리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토론장에서 여기가 검사 취조실입니까? 라는 말이 그렇게 정확하게 꽂힌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건 즉흥적인 받아치기가 아니었어요. 많은 국민이 지난 몇 년간 느껴온 감각을 한 문장으로 건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익숙한 장면인데 하고 느끼셨다면 그 감각이 정확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방식을 이미 한번 통과해 봤습니다. 수사하듯 묻고 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고 동의하지 않으면 무언가 숨기는 사람으로 만드는 방식. 그게 정치의 표준이 됐을 때 나라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우리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검사 취조실입니까? 라는 한마디가 단순한 토론 기술이 아니라 시대의 정서를 건드린 거예요. 사람들은 그 장면에서 무언가를 떠올렸고 그게 바로 이 말이 그토록 빠르게 퍼진 이유입니다. 이제 마지막 층 결과입니다. 이 토론이 북구를 넘어 무엇을 건드리는지 말씀드리죠. 그날 하정우 후보가 던진 말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주변 공장에 AI를 넣지 않으면 중국에 완전히 밀린다. 지역 일자리 얘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건 훨씬 큰 질문을 건드립니다. 한국의 기술 자립 그리고 중국과의 경쟁이라는 질문이요. 여기서 두 가지 발전 모델이 갈립니다. 하나는 AI 거점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방향. 다른 하나는 복합 아레나 같은 이벤트형 토건으로 가는 방향. 어느 쪽이 북구의 청년을 붙잡고 어느 쪽이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있느냐. 이건 단순한 공약 비교가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AI는 한번 뒤처지면 따라붙기가 가장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묘한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한 후보가 공격 카드로 쓴 그 업스테이지가 사실은 한국이 가장 키우고 싶어하는 토종 AI 기업 중 하나라는 점이에요. 자체 대형 언어 모델을 만들고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정예팀에 선정됐고 최근에는 대규모 지분 투자까지 받은 회사입니다. 다시 말해 하정우 후보의 이력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기술 주권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바로 그 최전선에 닿아 있어요. 그 이력을 통째로 주식 의혹으로 덮으려는 시도가 정작 우리가 키워야 할 산업의 가치까지 같이 깎아내리는 건 아닌지 저는 이 대목을 그냥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한쪽은 AI 정책을 총괄했던 사람이고 한쪽은 그 사람을 취조하듯 몰아세운 사람입니다. 북구의 미래를 AI 거점으로 그리느냐 아레나로 그리느냐는 결국 어느 쪽 언어가 이 도시를 설명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북구갑의 표심이 그렇게 팽팽한 겁니다. 한국갤럽이 세계 일보 의뢰로 21일에서 22일 조사한 결과는 하정우 35%, 한동훈 36%, 리서치 앤 리서치 가동 아일보 의뢰로 24일에서 26일 조사한 결과는 한동훈 40.2%, 하정우 33.8%였습니다. 오차범위 안팎의 접전이에요. 이 숫자가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유권자들이 단순히 얼굴을 고르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의 정치를 통과시킬지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저울질은 부산 북구만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어떻게 대표되고 어떻게 통치받을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가 검사 취조실입니까?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정확했는지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그건 토론장의 3초짜리 받아치기가 아니었어요. 12.3 이후 한국 정치 전체에 던져진 질문이었습니다. 답을 요구하는 정치로 갈 것인가? 질문을 견디는 정치로 갈 것인가? 표면에서는 누가 누구를 몰아세웠나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층씩 내려와 보니 칼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누가 조사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이 정치를 지배하려 하는지가 드러났습니다. 처음에 작아 보였던 그 한마디가 지금은 이 선거에서 가장 큰 질문이 돼 있습니다. 6일 뒤 6월 3일입니다. 부산 북구갑의 결과는 한 지역구의 승패를 넘어 어떤 방식의 정치를 통과시킬 것인가에 대한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검찰의 방식이 정치의 표준이 되는 흐름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날지 아니면 더 멀리 갈지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이 선거를 단순히 두 사람의 인기 대결로만 보면은 정말 중요한 걸 놓칩니다.
한쪽에는 답을 받아내는데 익숙한 사람이 있고 다른 쪽에는 그 방식 자체에 여기가 취조실이냐고 되물은 사람이 있습니다. 유권자가 6월 3일에 고르는 건 결국 둘 중 어느 언어가 우리 정치를 설명하게 둘 것이냐는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은 부산 북구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한국 정치가 어디로 갈지를 가늠하는 작은 시금석이 될 겁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답을 요구하는 정치와 질문을 견디는 정치.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에 표를 주시겠습니까?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런 구조를 함께 들여다보고 싶으시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